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신문 1395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술을 이겨라! 숙취를 이겨라! 온라인에서 먼저 체험한 분들의 놀라운 구매 후기! 주당들도 인정한 숙취 해소제 닥터 민트! 이 한 알로 숙취 해소가 된다고? 어떻게? 말이 돼? 저도 직접 써보기 전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무료로 직접 사용해보고 판단하세요. 한 병을 마셔도 한 박스를 마셔도 숙취 해소는 닥터민트 한 알로 깔끔하게 끝! 기존 판매가 12만원을 홈쇼핑 런칭 기념 반값도 안되는 59,800원 일주일간 직접 사용해 보시고 효과 없다 차이를 모르겠다 무조건 100% 반품 환불 보장 지금 바로 챙기십시오. 080-981-0000 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제대로, 멀리서만, 좋아했던 분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국회에 직접 왔습니다. 4선 의원이시고, 난 한 3선쯤 됐나 했더니 4선이랍니다, 4선. 17, 18, 19, 그 다음에 21. 그럼 20대 때 뭐 했냐? 울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선거에서는 낙마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좀 나쁜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졌어요? 그 선거 공작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그게 공작 지금 때문에. 화두가 돼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때 울산시장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그 2018년이네, 2018년 선거 2년 정도 됐는데, 2018년 선거, 그 2년 정도 됐네요. 그게 3년 그러면 다니면 재선에 들어갈 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울산광역시장을 한번 하고, 네. 이어서 선거에 들어갈 때인데, 한 3년쯤 전이네요. 네. 3년쯤 이 무렵에 그냥 없는 죄를 막 만들어낸다고 막 덮어 씌우고 난리법석들을 쳤죠. 누굴, 우리 의원님은? 이현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뭐 난리법석 치고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하고? 예, 뭐 난리법석을 쳤죠. 그게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는 것이더라.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들통이 나서 13명이 기소가 돼 있고 지금 추가 수사를 더해서 비서실장 임종석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이광철이라고 그 당시에 그 비서관 네. 행정관이가 하고 있을 네네. 겁니다. 그 사람 현재 민정비서관 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지금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고 이진석이라고 지금 그 당시에 그 사회정책 비서관 하다가 지금은 청와대 그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문재인 핵심 복심이죠. 이진석. 예. 지금 국정상황실장이면은 최고 핵심인데요. 그렇죠. 윤건영이 이제 국회로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간 네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이제 기소한다. 이게 선거 공작에 개입했다. 이래 돼 있죠, 지금.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기소를 한다고 보도가 나 있는데 아직 기소는 안 했습니다만 김기현이 하나 떨어뜨리려고 온 청와대 7개 부서인가가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장관도 동원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상대방 후보,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민주당 후보죠. 그거 막 선거 도와주고, 온갖 경찰은 나서가지고 없는 거 덮어 씌우고, 그러다가 그 경찰 그 담당이 황운하란 그 당시 울산 경찰청장인데요. 네. 그 사람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때 요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건이요, 간단치가 않네요.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거는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두고 현 정권에게 법적 책임,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게 틀림없이 최고의 어떤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증거가 대단히 명확하게 이미 드러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그냥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참고인으로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주고받았던 얘기들, 검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다고 저는 믿고 있죠. 근데 그걸 지금 수사를 못하게 계속 깔아뭉개고 그 수사팀을 추미애 와서 인사학살해서 다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그만큼 저쪽에서 캥기는 게 많은 거죠. 뭐 캥기는 게 없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텐데 못하게 막잖아요. 이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진술이 있고, 살아있는 부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 피해자도 많고, 오히려 피해자고, 지금. 그리고 현직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된 분이 지금 현직 시장이고. 그렇지. 그죠? 그 사람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기소되어 있고, 이 사건을요, 지금 이 정부 내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요, 이거 달라지죠, 상황이 완전히요. 뭐, 이건 탁 건드리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복잡하게 조사할 것도 없이요. 지금 우리 박종진 앵커님이 가셔가지고 조사해도 될 만큼 벌써 익어 있는 사건이라는 조사가. 조사의 내용들이 다 익어 있는. 다 이거 있고, 네. 기자들도 자료들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이미 벌써 보도가 나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공천 개입했다고 저렇게 감옥에다 해놓고. 2년 보냈습니다. 예. 그러고서 지금 이거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공작이에요. 선거 공작이에요, 이거는. 공천은 그 당내 문제잖아요. 예. 우리 당 내부에서 후보를 누구 정하냐. 이건 그게 아니고 완전히 본 선거 자체를 조작한 겁니다. 공작입니다, 이거. 예,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요 사건 하나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이것만 끝까지 물고 들어줘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인사학살을 통해서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저기 시골로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바꿔버리거나 외부기관으로 파견 보내버리거나 그래서 수사팀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 검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그죠? 나중에. 그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해체를 이제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발령 나서 인사발령하기 직전에 인사발령은 났고, 네. 부임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기간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 수사팀에서 수사보고서를 썼다고 해요. 네. 어떤 수사보고서를 썼느냐. 지금 13명은 기소했는데, 추가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는 그 수사보고서를 썼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진석 아까 국정상황실장. 현 국정상황실장.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사회정책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은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써놓고 인사팀이 발령을 받아갔대요. 그 수사팀이요. 추가 기소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이분은 안 됐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사학살에 의해서 우리가 좌천돼서 쫓겨가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덮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말로 아니라 서류로 증거로 남겨놓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번에 저기 왜 그 김학의 출금 관련해가지고, 불법 출금 관련해가지고, 그 내부의 자료들이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의 내용도 보니까 터무니없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과거사 뭐 진상조사위인가 조사단인가 거기서 대검 기조부로 이거 뭐 저기 출금을 해야 된다는 그 지시가 내려오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일지로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 그렇더라고. 몇 월 며칠 날 누가 뭐 어떤 불법 지시를 했다고 일지로 쓰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 걸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실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팀들도 해체당해서 쫓겨나기 직전에 이거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사람은 사라져 버리지만 기록은 남아지면 함부로 못 없애기면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감옥 가니까. 그래서 그걸 남겨놨다는 것이 이진석을 기소해야 된다는 수사 보고서고, 네. 거기에 따라서 후임 수사팀이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결재를 올렸다. 근데 이성윤이가 최근까지는 미적미적거리더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성윤이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기소하기로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수사팀 책임자가 누구였죠? 그 당시 지금 해체된 사람. 이 차장인가 뭐 이뭔가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공공수사 2부라는 곳에 했었는데 김태은 부장 검사인가 그렇고요. 네. 그 밑에 또 수사팀들이 뭐 부부장도 있고 쭉 있었죠.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 한직으로 가 계시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 해제했답니다. 싹 다 뺐답니다. 싹 빼고 어디로 지방으로 흩어져. 지방으로 다 예, 흩어져 있다. 일부는 아마 사직했다고도 하고요. 언젠가 한번 다시 뭉치지 않을까. 그중 일부는 네. 저기 검찰청인가 네. 그쪽으로 북부지청. 예, 서울 북부지방 네. 검찰청이겠죠.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른 외부 기관으로 발령했다는 그런 기사도 일부가 있더라고요. 아예 파견해서 검사 직무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그냥 파견으로. 예, 예. 그래 했다고 한답니다. 네. 참. 그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판사 생활도 하셨잖아요. 했죠. 예, 이런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보면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 박종진 앵커 가셔도 금방 안 되니까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실형 나올 확률 높죠, 이거는. 저기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요. 이거는 한 20년 안 가겠습니까? 예. 이것만 해도 20년 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저는 이거 사건, 저도 이제 대충 내용을 듣고서,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 한국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본인은 무슨 죄로 압수수색을 받으신 거예요? 압수수색을 했는 것은 저희 비서실장하고 네. 그리고 우리 그 시청에 있던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자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특혜를 줬다. 그래서 그게 직권남용이다. 이래가지고 비서실하고 이게 국장실, 과장실 이런 데를 뭐 뒤져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공천 받았다고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김기현을 공천합니다. 오늘 딱 발표를 했는데 오늘 압수수색을 딱 한 거죠. 사실 좀 큰 거를 잡으시지, 뭐 그것도 너무 좀 조잡한 거랬네. 그죠? 그게 특혜를 줘서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기가 그냥 되지. 특혜를 줬다. 특혜를 줬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고 이게 그래서 그게 무혐의가 된 거지. 결국 무혐의 됐죠. 그 선거 다 마치고. 그건 다 선거 선거 끝나고. 다 마치고 한참 지나서 무혐의 됐는데 그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됩니다. 책이. 두만 책임, 한 권의 책입니다. 그 무혐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경찰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라 그런다. 경찰에서 그 당시 황운하 경찰이라는 아니면 말고. 그게 공무수액 아니면 말고식. 그렇게 써져 있어요? 공무수액으로 써져 있습니다. 와. 검찰의 불기소적이라는 결정은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자는 얘기다.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무죄가 선고되어도 좋으니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써놨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어도 좋으니 일단 기소해라. 라고 경찰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황운하 내가 볼 땐 청장도 뭔가 위에서 지시를 받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지. 그래서 기소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없고. 그 무렵에 청와대 민정 그 수석비서관실이죠. 거기에서 오더가 내려간 겁니다. 저기 경찰청 특수관관 그렇게 네. 저기 뭐 하명받아 수사하는 곳이 그렇죠. 있는가 봐요. 네. 원래 하명받아 수사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가 봐요. 근데 치안 비서관이 또 있어요, 청와대. 그게 공문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경찰청은 또 울산청으로 내려보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공문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다 지금 밝혀져서 그게 지금 자료가 문서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그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게 2018년 3월 1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공천 발표한 날 압수수색한 날인데 그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라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끄럽습니다고 보고한 게 아니고 압수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김기현 시장 그 비서실하고 어디를 몇 군데를 압수수색을 어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것도 청와대에서 다 결정을 해준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어딨습니까? 국가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특혜 시비를 가지고 하면은 전 지자체가 다 문제 삼을 수 있죠. 이거는. 아니 어떤 업체들 줘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예를 들어서 벽돌을 뭐 갈든 뭘로. 그거 특혜라고 만에 우기면
무조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입찰을 하든 수의 뭐 네. 계약을 해도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삼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지자체는. 그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A라는 업체가 울산에 있지 않는 업체인데 A라는 업체가 왜 울산에 있는 공사장에서 자기가 납품 거래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제기에 대해서 그거 맞다. 그거 울산 원래 지역산업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허가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업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아니, 허가 조건에도 문서로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조례에도 그래 돼 있고, 업무 지침에도 그래 돼 있고.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울산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 달라는 그 요청이 와서 그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시효의 조례에서 의무로 돼 있는데, 시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허가 조건에도 그래 돼 있는데, 왜 허가 조건대로 안 하시나요? 라고 확인했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가 된 거죠. 황당한 거예요. 법대로 했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그러니까 울산 업체를 사용한 거죠, 그게. 아니, 그래서 울산업체를 사용 안 하니 네. 울산업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는 뭐 그 내용도 나중에 보고를 네, 받아서 아는 일인데 뭐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울산업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울산업체가 아니라고 하니, 그거 확인해보고 울산업체가 아니면 울산업체를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직권남용 이렇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조례가, 시가 만드는 조례라는, 거의 말하자면 국가 같은 법입니다. 법률입니다. 우리 시의 네, 법률이죠. 그렇죠.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돼서 공표가 된 법률인데, 그 공표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될, 시청이 안 하면 의무불이행이죠. 안 했다 해서 직무유기라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라 그러면 그래서 무혐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거를 수사를 한다. 네. 무죄가 선고돼도 좋으니까 일단 기소부터 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 당시 경찰, 그 황운하 경찰이 했던 건 무조건 기소를 하십시오. 무죄가 되고 말고 그거는 나중 일이니까 기소해놓고 재판 무죄 날 때까지 한참 몇 년 걸리잖아요. 그 진술까지 남아있고. 아니, 그게 불기소장에 보면, 무죄가 선고도 되어도 좋으니 기소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런 뜻이다. 지금 경찰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는, 그게 검사의 그 불기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겠네, 속상하게. 마음고생뿐 아니라 몸고생 뭐 다 했죠, 뭐.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이게 일반인이면 아마 정신 쇼크 일어날 것 같아. 제가 이 정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이 사건과 관련돼서도 목숨을 끊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래서 윤석열 지휘하에서 검찰청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 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나와서 수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백몽간의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관으로 검찰 소속의 이었는데 파견가 있었던 거죠. 거기요. 네. 그분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보도했는데, 그분이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어요. 스스로 끊었는지, 스스로 근데 좀 이상하네, 나는. 근데 그분이 그게 갖고 있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왜 스스로 목숨을 그분이 끊고. 갖고 있는 핸드폰이 있었는데요. 아이폰이었나 네. 봐요. 그걸 포함해서 뭔가 어떤 자료들을 보면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숨길 수 없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고리를 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것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 들어서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죠. 가령 이재수 그건 정말 이 정권이 살인한 거예요. 결국 무혐의 나왔죠. 그렇게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 어떻게 그렇게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명예로운 군인으로 살겠다는 기계를 가지고서 그걸 자기 생명처럼 했던 사람한테, 죄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요? 그리고 무혐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또, 자살해서 뛰어내려서 죽은, 아침에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뛰어내려 죽은 어느 검사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정권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생겼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다른 사람이 이럴 때는 왜 그랬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아, 그거 그렇게 했구나.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스스로 그 분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오겠구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죽고 싶었다고 좀 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장 바꿔놓으면 막 분하고, 막 억울하고, 이런 게 화가 나서. 근데 이재수 장군도 사실 제가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도 정말 멋진 분인데 그렇죠. 너무 억울하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사시다 가셨죠.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 표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아마 동기실 것 같은데 굉장히 하여튼 나이로 치면 동기가 동기죠. 근데 굉장히 하여튼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 가니까 가슴이 진짜 아프네요. 아니, 그 판사, 제가 볼 때는 정치, 또 이렇게 좀 착하고, 좀 이렇게 저기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기신 게 좀 멋지고, 이 정치판은 아시다시피 사선했지만 진흙탕인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진흙탕 아닌데, 진흙탕이 왜?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 정권 들어 진흙탕이 됐어요. 그래요? 이 정권 들어서는 진흙탕도 아니고 그냥 뻘판 같아. 뻘판 같아요.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정치가 사라져 버린 거죠. 완전히 여기 방송이라서 좀 뭔데 하여간 뭐판 기억판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화 타협이 없어진 거죠, 아예 그냥. 대화 타입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억압이 완전히 그냥 지배하고 있죠. 대화 타입이 없어진 정도 같으면 그나마 좀 낫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억압이 지배하고 있죠. 우선 여권 한번 보세요. 지령이 내려지면 싹 정리되잖아요. 아무리 떠들더라도 한번 지령이 내려가면 그 지령에 안 내려가고 누가 나서던가요? 오히려 문비어 첨가를 막 불러대죠. 그리고 조금 까불면 바로 징계하잖아요. 공천 탈락시킬 뿐 아니라 그 후에 또 징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찍게 하잖아요. 문바들이 벌떼처럼 달겨들잖아요. 일사불란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기자분 말씀이 좀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는데 좌표 찍기에 걸려가지고요. 엄청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위축되더라는 거죠. 많이 위축됩니다. 예, 많이 위축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니 괜찮냐. 이런 형태로 완전히 그냥 대화 타입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폭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럼 여당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청와대 출장소 같으면 그나마 좀 아름다운 영화의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180석 가까이 되는데 180석 왠지 한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뭘 그렇게 여러 명 두고 한 사람 딱 두면 세금도 좀 줄이고 국민 세금도 세이브 되잖아요. 한 사람이 결정한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그리고 아예 그냥 야당은 그냥 죄송합니다만 껌딱지처럼 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요즘 증인 참고인 이사청문회 할 때 채택 안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대통령 그랬던 기억나시죠? 유연회인가 하는 그 사람이 교육부 총리 겸 교육부 총리로 임명장 받는데 청문회 때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났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대통령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청문회 때 이건 좀 시끄러웠던 사람이 일 잘한다더라 이렇게. 공개 발언은 나가 있습니다. 네, 국회를 아주 바보 만들었네. 국회에서 떠들고 거기서 계속 싸우고 거기서 하여간 얼토당토한 답변하면서 막 그냥 진흙탕 싸움 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 칭찬해 줄게. 이게 지금 그 워딩에 숨겨져 있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난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짓밟고 있는 거죠.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국회의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입법부예요, 여기는. 아, 그 사람 네. 제가 그냥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행정관 수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권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행정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말이 볼 때는 되냐고.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체면이 있지, 채통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 의무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면서 여당이지. 네. 여당 당원이면서 국회의원인가요? 뭐가 우선순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하나도 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입법부에 할 일이 사실은 행정부에 대해서 아무리 여건이라도 견제는 해줘야 되거든, 이게. 질책도 해줘야 되고. 견제가 아니고 앞장서서 그냥 그거 하고 있죠. 돌격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견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건 제가 볼 때는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이 이미 훼손됐다. 특히 사법부는 뭐 거의 끝났다고 보던데 판사들 만나보니까요. 지금 대법원장에서 하고 사실 고시 동기생입니다. 네. 고시하고 사법 연수는 동기생인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싫을 만큼 실망하고 있고요. 아마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길이 남을 오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대법원장이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대법원장이 됐으면 대법원장답게 처신해야지. 그게 뭐예요? 무슨 대통령 쩔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데군데 양심을 지키는 법관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자그마한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추미애 간 터무니없는 불법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또 정지 2개월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시키고 판결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 법의 정의를 보여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너무 심각한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님이라 그래야지 시장님이라 의원님 사법고시 합격할 때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석동현 검사장하고 같이 걸어간 거. 비밀인데. 비밀인데. 그러니까 인생이요. 시청자 여러분. 참 인생이, 그 한순간의 찰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상가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림동에서 신림동이 이제 학교 앞에 하숙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석동현 전 검사도 지금 변호사 다 알죠. 우리 하고 프로도 같은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집에서 다음 방을 달리 쓰면서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동국대학교 지금 저기 장충동이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법고시 필기시험을 치는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시골에서 올라온 하숙생 주제에 어디 거기서 시험을 치러 가자 이렇게 둘이서 해놓고 차편을 혹시 아침에 모르니까 택시를 타고 가기엔 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태워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시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이 차 가다 보니까 이태원쯤 왔는데요.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체증에 걸렸어요. 고사장 입장을 못하면 그냥 1분, 1초라도 늦으면 입장 거절되는 순간은 끝이거든요. 끝이죠. 그리고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과목에 빵점 되면 그냥 끝입니다. 한 과목 40점이 과락인가 그렇거든요. 그냥 막 1년 다 날려서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죠. 1년이 뭐예요, 그게? 2차 시험인데. 그잖아요. 2차 시험. 1차 다시 봐야지 또. 2차 시험. 다시 봐야잖아. 그랬었는데. 1년이 뭐야? 한 2년은 또 합격할이란 밥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태원을 통과해서 이 삼각지를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막혔는데 마침 저희 선배가 가져오신 차가 미 군 부대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갖고 있는 차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네? 아니, 저는 몰랐죠.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본인 차가 아니고 빌려오신 거예요. 빌려온 자기 거지. 아는 분. 그래서, 이 내 후배가 시험 치러 가는데 기분 좋게 해야지. 그래서 좋은 차를 어디 빌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가 아니고 다른 차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하필 미 8군에 출입증을 가지시던 분인가 봐요. 그래, 그 차를, 저희들은 뭣도 모르고, 좋은 차네 하고 탔죠. 기분 좋게 탔어. 이게 합격해야지. 그게
그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방법이 네. 없으니까 그분이 이거 그 용산 군부대 네. 그걸 통과해서 가보자. 그 문이 여러 개 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저기 동국대 쪽으로 나가는 길이 나갑니다. 예. 나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문에서 통행증 보고 통과만 시켜주면 된다.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면 다시 바꿔야지. 다시 뺏겨야지.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런 점 망하는 거죠. 야. 어차피 이제 이러나 저러나 망한 거잖아요. 예, 이래저래 망했어. 시험 못 보러 가게 그게 됐어. 가는데 딱 경례 붙이는데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야, 그래 죽었다 살았어. 그래서 시험 시간에 5분 전에 들어갔대.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죠. 5분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석은 아닌데 하여튼 우수한 성적을 합격을 한 거야. 두 분이다. 두 분이 우수한 성적을 합격해서 한 분은 검사, 한 분은 판사, 한 분은 뭐 부산지검장까지 가서 저 동부지검장까지 했으니까 검사장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명예롭게 다 하신 분인데. 자, 그러면 그때 그 운전하신 분, 그 선배, 지금도 교분을 갖고 있죠. 그분 교분 있습니까? 예. 가끔 만나면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서로 간에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부산에 계십니까? 예. 그분 꼭 좀 찾아가서 저 소주 한 잔을 내가 대접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그 차주인, 그 차주인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잘 몰라. 안 물어봤어요. 그 차주인을 한번 찾아야 돼. 왜냐면 그 차 아니었으면 못했지. 그 차주인이 미군 부대를 군속이든 뭐든 일하시는 분일 거 아니야. 거기에 출입하시는 뭐 역할을 하셨던 그죠? 직업이시기에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런 프로 있죠. KBS에 사람을 찾습니다인가 뭐 사랑의 뭐 이런 뭐죠 제목이? TV는 사랑을 싣고 거기 가셔서 그분을 찾아서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와, 그리고 그때 경례 때렸던 군인. 왜냐면 또 그 군인이요, 약간 좀 경비 중에서도 약간 좀 속이 약간 좀 까다로운 사람은 야, 차 세워 이렇게 했다가 신분증 봅시다. 도행증 봅시다 이랬으면 끝나는 거였거든. 이게 아다리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준 거야 이게. 그죠? 그분 차주인 경비, 그죠? 그 사람이 도행증 좀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이래버리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가 이게 순간적이에요. 야, 참나 대단해요. 이래서 판사가 돼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 국회의원은 되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국회의원 되려고 했어요? 국회의원 되려고보다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 왜 그랬냐면 저희 그 아버지 선친 때문인데요. 그 아버지께서 그거 하셨어요. 도의원, 경상남도 도의원을 하셨어요. 그게 1960년이거든요. 네. 1960년도에 제3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경상남도 울산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 허정 수상, 그때, 제2공화국이란 그때인데,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소속으로 그 도의원 출마해서 당선되셨어요. 네. 고향이 원래 울산이니까 거기서 당선되셨는데 그 이름에 올리기 났거든요. 그러면서 도의회가 해산이 됐어요. 한 5개월 남짓 도의원 하다가 그냥 이렇게 목에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민주화 투쟁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게 그 민주당은 지금 YS 계열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되면서 그렇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도의 그 지방 조치관의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서 도의 자체를 없애버렸고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잡혀갔대요. 그 경찰 지서에 파출소에 잡혀가가지고 지서에서 그 감옥 유치장 같은 감옥에 좀 갇혀 있었대요. 거기서 사퇴하겠다고 각서서면 내보내주겠대요. 그 며칠 갇혀 있어 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그럼 사퇴하겠다 사퇴 쓰고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민주화 투쟁을 하셨고 그걸 보면서는 자랐고 그래서 이거 정말 대한민국 이게 정치가 좀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아버지도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내가 법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 당시는 좀 괜찮았는데 경제적으로 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뜻이 이렇게 그 좌절되고 난 다음에 또 이 폐결핵을 앓으셔가지고 장기간 또 투병 생활도 하시고 집이 이제 계속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내기도 만만치 않은 정도였거든요. 네. 그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내 손으로 좀 뭐라도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돈 안 받고 정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법학을 가게 됐고 결국 나중에 이제 판사를 거쳐서 변호사를 거쳐서 내가 그 계획했던 대로 다시 실천하자 이래갖고 변호사를 때려치우고 국회로 들어왔죠. 하여튼 뭐 그때 하여튼 용산부대 잘 통과해서 이렇게 인생이 참 뭐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 시장해 보시고 네. 국회의원 해 보니까 어떤 게 좋아요? 뭐 솔직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철학이 뭐라거나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뭐야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도지사나 광역시장 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꽤 많이 보는데 저는 체질이 그쪽이 아니고 이 국회의원 체질 같아요. 원래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질 때부터 그랬던 것이 나라 한번 바로 세워보자 이런 생각이었지 내가 뭐 이게 그 지방 행정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에서의 행정 경험도 종합 행정이죠. 뭐 모든 분야의 행정이 광역지자체는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제 거쳤으니까 그 경험과 국회에서의 정치 의정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라 한번 바로 세워보자. 뭐 그런 계획의 원래부터 목표가 그랬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선이 되시면서 나라가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나라가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유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고 무언가가 아까 억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입법부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억압이라는 단어를 당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요. 그 말은 느끼지 못하는데 국민들도 좀 무언가가 억압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국민들, 언론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뭐 그냥 구체적인 건 없는데 뭔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게 또 문제죠,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 뭐 그분한테 동의를 안 받는 얘기는 하지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JK 김동욱 씨란 분이 있어요. 예. 가수이기도 하고 네, 뭐 유명하죠. DJ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울산 시장을 할 때 그 울산에 있는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 뒤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벌써 한 10년은 좋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 음악 프로그램이 굉장히 내용도 좋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걸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제가 행사에 있을 때는 수시로 같이 가서 마지막까지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어저께 뉴스를 제가 봤더니 그 진행에서 그냥 탈락돼 버렸대요. 네, 정부 비판했다고. 네, 정부 비판했다고. 추미애, 뭐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정상인 거지. 그 울산 그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 민간 방송국입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민방입니다. 민방이긴 민방인데 왜 그러죠? 민방인데도? 뭐 방금 억압을 예, 뭐 국민들이 제가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뭐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지만 예.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다 억압을 하고 심지어 수사하는 검사도 지금 인사좌천을 해가지고 학살을 표현하잖아요. 내쫓고 있으니 네. 다른 검사들 까불면 죽어라고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억압을 당하고 있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좌표찍기를 계속 하잖아요. 저한테도 좌표찍기 좀 뭐 해서 해주면 저는 땡큐 베리 마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찍어봐야 별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 찍는지 모르겠지만. 좌표 찍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 찍으면 이제 문바들의 공격을 지시하는 거죠. 그 어택 포인트, 공격 포인트를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주로 많이 하죠. 뭐 그쪽에서 이상하면 방송인인지 뭐 아니면 뭐 저기 홍보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저쪽 정치인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했죠. 공격 개시라고 하는 명령이 뭐 공격 개시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딱 떨어지면 막 붙잖아요. 그냥 뭐 댓글 포함해가지고 신상 털기 막 붙잖아요.
하여튼 지금 암울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뭐 인생, 우리 형님하고 저랑 한 10살은 차이 안 나요. 네, 한 뭐 7살, 8살 차이 나. 이제 아직 40 조금 넘었는데. 예. 그런데, 예, 어찌됐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굉장히 암울하다는 생각이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밝은 빛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사실은요,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무언가가 없어요. 민주당에 대한 화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내 지역 주민들께 만나서 보면. 그런 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무언가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네. 있는데, 뭔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책임감은 있는데, 이게 뭐 잘 안 풀려가지고 아직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서서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나가실 겁니까, 그러면? 아직 그 말씀 하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올해 4월? 그건 너무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이,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뭐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이 역할이 있다는 그런 압박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하여튼 너무 지지부진해요, 국민의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사람도 하나하나 보면 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거 뭐 이게 아닌 것 같아. 좀 뭔가가 일사불란한 게 아예 없고, 그죠? 저쪽은 너무 일사불란해서 무섭고, 그죠? 여기는 그게 싸워야 될 때 제대로 된 전열을 못 갖추는 게 조금 네. 흠집이죠. 우리가 네. 그걸 좀 더 정비해야 돼.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저의 이제 나의 미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시작했지요? 장관만 못했나요?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대통령도 있고 할 게 많은데. 예. 미래 계획에 대해서 좀. 예. 저는 사실, 이게, 광역시장 선거 재선 때 선거 공작을 당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냥 야인으로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내가 미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권력이, 이 소설 풀어서 살아있는 권력이 국가의 제도나 법이나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왜곡되게 사유물처럼 사용을 할 경우에 생기는 폐단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저는 아주 현장에서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고요. 이것이 단순한 내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이제 국민 전반적으로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암울하다고 느끼는 문화가 지금 커져가고 있고 다들 쉬쉬한단 말이죠. 심지어 사석에서도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다가 누가 그걸 들을 거 싶어서 조심스러워하고 녹음해요, 요즘엔 또. 거기다가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 몇몇 들었는데 뭐 조금 이상한 얘기 했더니 어디 전화가 오더라는 얘기도 하고요. 여기 무슨 청인데요. 뭐 요즘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면서요.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여기 뭐 좀 북한입니까? 아니, 뭐 북한이냐고요? 그런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뭐 이게 모든 분야가 다 감시당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게 어떻게 나라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난 2년 야인 생활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다시 들어오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뜻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케이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역할을 내가 내 미랄이 돼서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그게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면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고 깃발이 돼야 된다면 깃발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이 전혀 좀 못 느끼고 있는데 느끼시는 분들 꽤 될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요. 잊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물며 이제 4명 이상 모이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요. 5명 약속을 한다는 게 먼 옛날 같아. 네?
야, 오늘 누구, 야, 근데 혹시나 나 들릴지도 몰라서, 아, 그런 건 안 된다고. 요즘엔 그렇게 돼요. 딱 4명하고 5명 모이는 거 이상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내 머리를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머릿속에 굳어져 가고 있어요. 예, 지금 큰일 나요. 우리가 좀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데, 잃어가고 있다라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사실 캐나다는 5명까지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미 코로나 해제했어요. 예.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마스크까지 다 해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통제 과정에서 완전히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네.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 기준도 없고요. 그 판단의 근거도 없고, 그걸 나중에 그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도 없어요.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5명 이상 못 모인다고 해버리면 그만이고, 3명 이상 못 모인다고 그만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 거야.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 근거 없어요.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사실은 미약해요. 5명, 4명을 무슨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 맘대로요. 네. 지 맘대로. 그래서 카페는,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된다. 얼마 전까지. 맞아요. 아니, 식당에서는 더 오랜 시간 더 앉아서 먹는데, 그거는 되고,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건 안 된다. 황당한 거죠. 또 저희는 가족이 이제 우리 직계만 6명인데, 식당을 못 가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집에서 밥 먹습니다. 네, 아이들 생일이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가족 간이 이렇게 애정도 이렇게 나누는 건데, 네.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날 음식 준비를 하기 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는 제가 다 했다니까요. 저도 요즘 설거지 아주 전문으로 나섰어요. 설거지 빨리 하는 법도 연구하고. 서로 나누어서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집안일이 감당이 안 돼요. 네.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거 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설거지도 거뒀고, 며칠 전에도 설거지 했고, 또 가끔씩 또 청소도 하고 합니다. 같이 나눠서 해야 되죠. 네. 그래도 건강에 좋아요. 이게 설거지하면 손목이 움직이고 이게 해가지고, 요즘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서서 계속 있는 게 1, 20분 있는 게 건강에 또 좋대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한 시간 설거지하고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 가족이니까, 아이고, 뒤치다거리가 많아요. 케이크 자르니까 그것도 씻는 게 간단찮아요. 그 접시는요. 한 시간쯤 하고 나니까 다리 아프던데. 그래서, 우리 부인이 이래 고생하시는 거라 제가. 자녀분이 그럼 몇 분이나 되는데요?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네요. 야, 짜내야겠다. 네, 아니, 나 처음 봤어, 지금. 국민의힘에서 4명이 저랑 똑같네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별이? 아들이 하나 위에 있고요. 밑에 네. 딸이 셋이 있습니다. 어머, 똑같아! 선생님, 이럴 수가 있나? 아들이 큰 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딸. 네. 저랑 똑같네. 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점체 드문 케이스예요, 이게요. 예, 보통은. 딸 아들은 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딸 아들은 있습니다. 근데 아들, 딸은 찾기 힘들어요. 네. 와! 나 처음 만났어. 야, 반갑네요. 오늘 여기 질문 중에 무슨 바이든과 한반도의 미래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사실 출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무조건 anything but 트럼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걸 다 빼자고 하는데, 그런데 현 정부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을 개성하자고 지금 하면서 외교 안보 라인을 강경화 장관을 뺀까지는 좋았어요. 빼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무 존재감이 없던 장관이 빼는 건 좋은데, 그 자리에 도리어 정의용이라는 사람을 밀어넣는단 말이죠. 야, 이건 그냥 도대체 이게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리는 해바라기, 그냥 북한
북한 구걸하기, 뭐 대북 평화 구걸하기에만 전념하겠다. 이 정의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안보실장을 할 때 그 2018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듬해 있었던 그 하노이 정상회담, 그걸 주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자기가 직접 미국 가가지고 북한의 뜻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짜 평화쇼라는 게 지금 다 들통이 났잖아요.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그 8년차 무슨 노동당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했던 말이 한 번도 핵 개발을 중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라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딱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권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개발 일단 중단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그 의지를 사실은 비핵화로 전환을 했다. 그걸 발표한 것이다라고 국민에게 속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순 거짓말인 거죠. 핵 개발을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다. 그게 김정은의 워딩, 김정은이가 한 워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또 정의영이를 데려왔다. 그러니 이 정권이 과연 도대체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 가장 제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이완용의 비견, 이완용의 그 매국 행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저는 이렇게 혼란해 본 적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경험해 보는 이 느낌에서 너무 어지러워요, 나라가. 그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상상을 초월해도 네. 너무 초월하니까 뭐 그냥. 아직은 북은 우리의 적이거든요, 지금. 네.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38선이 그 휴전선이 있는다는 거. 그럼 저도 양구 최전방 출신이지만 거기서 총 들고 거기서 딱 보초 쓰고 아직은 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김여정이가 우리 남한 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특등모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윤건영이라고 하는 국정상황실장, 뭐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리던 네. 사람, 그 윤건영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한 거 기억하시죠? 뭐라고 해요? 특등모질이라고 하는 말은 과감하게 대화해보자는 뜻이다. 아, 진짜. 과감하게 대화해보자는 뜻이다. 그게 특등모질이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서민인가 그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SNS에 글 올기를 맞다. 그럼 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문재인 특등모질이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국어 시험 문제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그죠? 특등 머저리는 무슨 뜻일까요? 1. 대화하고 싶다. 2. 대화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1번 대화하고 싶다에 동그라미 치면 분명히 이거 오답입니다. 답 틀린 겁니다. 아니, 그 상상이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아니, 거죠. 이거 초등학교 국어시험에서도, 이거 1학년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특등머저리라고 하는데 이게 대화하고 싶다라고. 앞으로 친구가 만나면, 이분- 야, 특등모질이 이래. 이분은 그 대학은 나오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시험은 보셨을 텐데, 국어시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워낙 상식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법무차관 한번 보세요. 법무차관도 범죄자로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고, 법무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게 뭐, 나라가 이게 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법무부에 장관 앉힐 사람이 없는지, 법무부 장관도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죠? 차관도 그렇다면. 새로 하다는 장관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밖에 인사를 못하지? 참, 답답하네. 하여튼 뭐, 그런데도 지지율이 40%가 넘어가니까. 난 그것도 황당한 거야, 또 어떻게 보면. 그죠? 알 수가 없어. 와, 이거 내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나의 뇌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 화가 나나? 왜 나만 이러지? 내가 머리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예.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 권력자들이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오판을 하게, 그래서 스스로 체념하고 완전히 이제는 알아서 기계하려는 것이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목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누워라. 네. 그러면 영구 집권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자 입장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일요서울신문하고 좀 가끔 인터뷰 하시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여기서도 이렇게 좀 토해내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건강하시고. 오늘, 저랑 똑같은 아들, 딸을 만나서 너무 반갑는데요. 아,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딱 1시간 한 것 같아요.